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편의상 남편이라고 적습니다. 이 글에는 남편과 아내 측 글이 다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1억 7천을 주셨고 저는 이제 취업을 해서 3천만 원을 모아 총 2억, 남편은 1억 5천만 원 정도 모았다고 해서 함께 그것으로 결혼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돈이 없으셔서 마지막 할아버지의 재산인 작은 부동산을 팔아서 마련해 주셨고 그때 저는 너무 속상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 하셨고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축의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주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상견례 후 둘만 만난 캐주얼한 자리에서 이것으로 둘이 뭐든지 알아서 다 해. 집부터 예단, 혼수, 결혼식, 신혼여행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2주 전인데 신랑 측 50% 부담, 신부 측 50% 부담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 카드로 결제한 2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양가 반반씩이 아니라고 쓰여 있었고요. 돈을 합쳐서 뭐든 다 함께 하는 곳인데 신부 측 50%이면 우리 부모님은 손님이 적습니다. 스몰 웨딩을 원하셔서 조율해서 결국 각자 게스트 부를 만큼 부르자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불편해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미리 다 주신 거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랬더니 남편이 각자 봉투를 그 자리에서 까서 계산을 하는 거라네요. 그래서 우리는 봉투를 그 자리에서 열지 않을 것이다. 아마 부모님이 다 확인하고 싶어 하실 것이고 주시더라도 혹시 그 이후의 일일 것 같고 아마 주시려나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다시 여쭤봐야겠다고 했어요. 전화했더니 부모님이 매우 당황하시면서 집부터 결혼식까지 그때 준 돈으로 알아서 하는 거고 축의금은 부모님 것이라고 하시길래 다시 남자친구에게 전화 걸어서 그건 안 주신다고 하셨다고 하니까 화가 났더라고요. 화가 난 상태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나도 효도하게 그냥 다 돌려드려야겠다. 나도 이제 생각해볼게 라고 하며 당장 복수하겠다는 식으로 눈에 쌍심지를 키길래 이해가 안 돼서 오빠, 우리 부모님이 이미 더 많이 주셨잖아. 그 돈 당연히 우리 돈 아니야? 라고 했더니 지금 그 말이 왜 나와? 너 겨우 2억쯤이라고 해서 속으로는 네가 돈 더 많이 낸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도 내가 소득이 2배인데? 돈 얘기 나오니까 그 안에서 다 준비하라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돈 얘기는 오빠가 나보다 2배 더 번다는 얘기 여러 번 했지. 나는 우리 부모님이 돈 주신 얘기 처음 얘기해 라고 했더니 제가 돈 못 가져오는 것은 자신 없이 쭈뼛거리며 말해서 그렇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 자신감 없이 말한 적도 없고 저희 부모님에게 더 받아올 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밤에는 여태껏 많은 서운한 일들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울었더니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가 울어도 내 생각 안 달라져. 안 사과해. 너 효도라는 단어에 꽂혀서 그런다. 나는 잘못이 없으니 사연을 게시판에 올려보라고 하네요. 대신 남편 측 글을 꼭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측의 입장입니다. 식대 계산 50대 50. 당일 정신없는 정산 시간에 양가 돈을 모으는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자 이후 얘기해본 계산으로 결론이 나서 내가 계산하기로 함. 축의금 안 준다고 해서 오케이. 다만 우리 부모님, 남편의 부모님이죠. 우리 측만 못 받으면 서운해 하실 수 있어서 효도 측면에서 우리 부모님께도 드린다고 말함. 거기서 왜 화가 나는지 이해 안 감. 결혼 때 2억 해왔다고 먼저 말해서 나도 현금 1억 5천에 내 소득이 2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반 결혼자금 준비한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 소득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 부모님께 축의금 준다고 했더니 화냄. 축의금은 처음에 아내 부모님이 가지고 가신 점에 대해 둘 다 주시겠거니 생각함. 그런데 이번 일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저는 한번 헤어진 적도 있었고 결혼을 재개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이 직격타처럼 느껴지네요. 이전에 있었던 일은 연애 시절 이야기입니다. 저는 누구랑 잔 적이 없고 남편이랑 1년 이상 사귀고 있을 때 남편과 관계 이후 산부인과에서 성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100% 확실한 성병이라고 말하였고 저는 취준생이고 부모님께도 말씀 못 드려서 남편에게 같이 병원에 다녀달라고 했는데 그때 신입사원이라 조금 바빴다고 했습니다.
저는 2, 3주를 울면서 고민하고 그러던 와중에 바쁘다는 남편이 연차를 쓰고 어머님 수면 내시경 건강검진을 따라갔더라고요. 결국 그 일로 헤어졌어요. 제사 사건은 남편은 평소 요즘엔 장남이라고 특별한 일도 더 하지 않는다. 의무가 없다. 외국인 며느리 데려와도 우리 아빠는 오케이다. 너만 있으면 된다. 그러던 남편은 시할머니 댁이 엄청나게 먼 곳이었고 저는 차 멀미도 하고 차로 몇 시간이나 넘게 이동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한 시댁집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자고 새벽에 양복 정장을 챙겨서 출발하는 일정이 버겁고 어려웠습니다. 이에 시아버님은 힘들지. 원래 인생이 다 그런 거다. 앞으로 와야 해. 나 때는 더 힘들었다. 라고 하셨고 그런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오빠는 제사 안 지내지? 우리 집에서는 안 지내지? 라고 하니 덜컥 화를 내며 나중에 제사 우리 집으로까지 가져온다고 하더군요. 아빠도 첫째, 나도 첫째인데 너 대한민국 평균을 생각해. 상식적으로라면서 내가 언제 제사 안 지낸다고 한 적이 있니? 너는 논리도 없고 애초에 질문이 말도 안 된다며 연애 때 한 말들을 인터넷에 올려보라고 하네요. 남편은 평소 요즘엔 장남이라고 의무감이 더 특별하고 그런 게 어딨어 등등. 전에 한 이 말들과 제사 안 지내는 게 유추가 안 된다면서요. 제가 어리석은 것을 잘 압니다. 지금 돌이켜야 하는 것도요. 살면서 저는 제가 스스로 한심하다고 이렇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이해심도 이해력도 논리가 없는 게 문제라는데 저도 멀쩡한 학교를 나오고 직장을 다니는데 제가 너무 제 틀에 갇혀있는 건가요? 그리고 성별 불문, 이기적이고 본인 목적에 있어서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말하며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사회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헤어졌다가 다시 사귀었다고 썼었죠? 저도 이런 일 겪기 전까지는 속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모자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겉으로 티가 나면 그 누구라도 바로 피할 텐데 정말 교묘해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잘해주고 저한테 뭐든 다 맞춰줄 것처럼 하고 작은 행동들 극도로 조심해서 주변 사람들도 이런 인간인 줄 모르게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사람에 대해 잘 알고 현명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상 경험 없이 늘 무탈하게만 지냈었는데 저는 이번 일에 정말 너무너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랑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고 고쳤을 수 없더군요. 위에 쓴 것은 제가 겪은 여러 사건들 중에 1000분의 1 정도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미련하고 금방 잘 잊는 성격 탓에 직접 똥인지 된장인지 일일이 먹어봤던 저는 이제 최악의 인간 피하는 1000가지의 시그널 책도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위의 얘기들로 엄청 욕도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 제가 다시 읽어봐도 정말 미련하고 등신 같네요. 그때 쓴 글이 계속 잠도 잘 못 자고 울고불고 하다가 급하게 쓴 글이라 정상인이 쓴 글처럼 보이지도 않고 뒤죽박죽이고 전혀 안 읽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은 댓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동생이라면 도시락 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네요. 소득이 2배? 정신 차려요. 시댁에 나가는 돈이 남편이 쓰는 돈이 2배 이상이 되고 무엇보다 남편이 번 돈이 과연 님의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을 미루고 돈 모아서 하든지 5천만 원만 가지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되돌려 드려요. 장남이라 제사며 시댁부터 챙기겠다는 사람인데 굳이 님이 돈까지 더 써가면서 왜 그런 결혼을 하나요? 장남이라고 님이 받는 혜택이 뭔데요? 정신 차려요. 남자친구에게 결혼하면 독립된 가정을 꾸릴 거다. 네가 장남이든 차남이든 다를 거 없다. 양가 똑같은 부모님이니 똑같이 양쪽에서 하는 게 맞다. 시댁 제사 챙기게 되면 처가 제사 챙기고 네가 제사 음식 참여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라고 하세요. 근데 이 결혼 안 봐도 불행한데 왜 결혼하려고 하죠? 배려도 없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남자와 결혼이 행복할 것 같나요? 호구도 아니고 이런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나아요. 그 결혼하지 마세요. 2배 번다고 저렇게 잘난 척에 사람 무시하는데 육아휴직이라도 하면 진짜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겠어요. 저렇게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랑 사는 거 아닙니다. 일단 결혼하지 마요.
아니, 무슨 결혼하는 여자에게 계산기 들어가며 그리고 2배 번다고 우스대는 인간이 결혼하면 100%더 지랄합니다. 그 돈 들이고 왜 결혼해요? 참 이해가 안 감. 그 외의 댓글들까지 다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남편과 글들을 함께 보면서 간극을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쯤에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결혼이 삐걱거리는 게 빤히 보이더라고요. 결혼이 2주밖에 남지 않아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위약금으로 해결할 것 해결하고 파혼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